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치입니다. 스너퍼입니다. 오늘은 시리즈물로 돌아왔습니다. 오, 네, 서퍼님이 하시는 거 보고 네. 이거 좋다 음, 해가지고 저도 가져왔고 평소에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쵸. 우주항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희 아예 모르던. 네, 저희가 아예 모르던 거를 조금 저희는 원래 이제 하던 걸 계속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걸 좀 확장하려고 가지고 왔고 첫 번째 기업으로 로켓랩 대표적인 우주항공 기업이죠. 그래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로켓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은 지금 51빌리언 정도 되고 순현금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 500밀리언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한 555밀리언 정도 나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GP 마진은 나옵니다. 어, 네, GP 마진은 37% 정도 나오고 있고 갭 기준으로도 한 3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단에 이제 영업 이익으로 가면은 여전히 적자이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PSR 밸류에이션을 써야 되고 PS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향후 12개월 동안 58배. 어, 그냥 밸류는 못한다. 밸류에이션도 로켓이다. 음,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로켓랩 뭐 밈스탁이지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왜 오르는지 알겠고 좋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를 보면은 슬로건이에요. 우주 접근을 더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약간 스페이스X랑 비슷한 목표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얘네는 상업용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애들이고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음에 위성도 제조를 합니다. 지네가 직접. 그리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그리고 뭐 태양광도 하더라고요. 우주 태양광 하려고. 네. 그래서 태양광 같은 이런 부품 같은 것들도 하고 그리고 쐈을 때 이제 궤도 관리 솔루션 이런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도 있고 우주 발사에 관련된 모든 세그먼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한 거네요. 네,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주 산업을 좀 먼저 보면은 25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특히 하반기에 굉장히 핫했는데 이게 왜 핫했나라고 봤을 때 일단 민간 주도로 굉장히 발사체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배경에는 스페이스X가 있겠죠. 스페이스X가 있었고 이게 핫해진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그 전파부터 끊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머스크 형님께서 이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를 개방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이란에서도 개방을 한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효용이 있고 필요하구나. 지금 한창 핫한 탈정부가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의 띠이 아닐까 싶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중국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몇 배씩 올랐는데 네, 미국도 핫했지만 중국이 더 핫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엄청 심화됐습니다. 네, 그 어떤 패권 경쟁이냐 반도체 패권 경쟁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주 달 패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달패권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요. 네, 달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25년에 글로벌 로켓 발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이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이었는데 그쵸. 그게 이제 러시아가 탈락이 되고 중국과 미국의 싸움으로 번져졌고 이게 지금 좀 과거에는 병목이 있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위성 페이로드라고 해서 여기서 좀 그 자재 수급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냥 원자재. 네, 원자재 수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증가하지 못했던 게 25년 들어서 좀 폭증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바야흐로 로켓의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주 산업이 사실 25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핫해졌는데 26년이 본격적인 그 한 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골든돔 처음에 되게 비웃었죠. 네. 트럼프가 미쳤구나. 예, 대통령이라는 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거 잘 몰라요. 그런가요? 네, 잘 몰라요. 이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게 이 미국을 있잖아요. 네. 이 위성으로 해가지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공이 아니라 영우주까지 막겠다. 우주까지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는 여기 미국 상공에 있는 게 뭐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은 이거는 다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국가지만 뭐 위성으로 얘네를 감시하고 뭐 위성 가지고 요즘은 뭐 공격을 하고 그러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방어하게 아예 우주에다가 이 돔을 하나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예. 영토 개념이 하늘에서 우주까지 간 우주까지 거구나. 간 거죠. 그러니까 우주도 우리가 먹겠다 이런 얘기여서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어도 아무리 천조국이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비웃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합니다. 얘네는 합니다. 그래서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더 강하게라는 기조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고 굉장히 진심이에요, 트럼프가. 여기에 골든돔 프로젝트가 2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이 되고요. 기존에도 미국 국방부가 이 방어 구축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야, 우리가 지원할게 제대로 하자 하면서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로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도 이 프로젝트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아예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G2의 우주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달이 좀 목적이었거든요. 달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인간도 이제 달을 점령하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탐사는 좀 장기 목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25년부터는 이 중국이 계속 넘보니까 야 달이랑 화성 탐사 동시에 해. 이거 우리가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게 라고 하면서 12월 18일에 미국 우주의 확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꺼냈고 달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행정부가 나온 거죠. 그래서 26년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 달이랑 화성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에 여러 중요 미션이 예정돼 있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26년에는 미국의 그 우주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야 된다. 네,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이게 로켓랩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얘네 좀 비즈니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8년에 첫 궤도를 발사를 했고 25년에는 미국 내 두 번째로 자주 발사되는 로켓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가 2위예요. 1위는 뭐 말 안 해도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되고 있고 나사의 달과 화성 임무를 얘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로 그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기업이 최초로 이제 선정이 된 거고 현재는 3개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뉴질랜드 있고 이번에 이제 캐펙스 증설해가지고 버지니아에 이제 하나 더 지었고요. 얘네 그 주로 이제 상업용 미사일이 일렉트론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들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발사 수에 비례해서 스페이스 시스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사할수록 그냥 발사하지 않잖아요. 발사해서 뭐 실패했어. 그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발사 수에 비례한다. 로켓 만드는 것도 다 매출이니까. 다 매출이죠. 예. 발사 많이 하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스페이스 시스템 매출이 훨씬 더 커요. 제조 매출. 제조 매출이 훨씬 더 크고 발사에서 이제 얻는 그런 매출, 런치 시스템보다는 이런 좀 부품 쪽의 매출이 훨씬 크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역전이 되겠지만 그렇죠. 당분간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로켓랩의 매출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더 마진이 좋아요. 네. 역시 소부장. 네, 소부장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위탁 생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뉴트론이라는 그 발사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이랑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 팔콘이 뭐냐면 그때 우리 그 스페이스X가 발사를 하고 다시 회수했던 거 영상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젓가락처럼 다시 집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쓰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말고 이제 최초로 나오는 게 이 대항마가 뉴트론입니다. 재사용 중형 발사체이고 사실 이 기대감이 하반기에 이 로켓랩의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26년 1분기에 이제 발사대가 입고가 되고 첫 비행으로 26년에 첫 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네네. 한번 쐈으면
그냥 그대로 우주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재사용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아, 재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네. 그냥 바로 생각나는 그 사용처는 뭐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보내고 뭐 다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니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잘 제 모르겠습니다. 직감상 음, 뭐 위성을 쐈어요? 아니면 로켓을 쐈어요? 음, 그럼 거의 우주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왜 재사용될까? 뭐가 재사용될까? 이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목적이 위성은 아닐 것 같아요. 위성은 말씀하신 대로 머물러야 네,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무슨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땐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럴 때는 또 필요할 것 같기도 그런 하고요. 건가? 네. 신기하네. 아,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이에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네. 재사용을 해가지고 재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 로켓랩도 그렇고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는 더 싸게 해요. 더 싸게. 그러니까 이게 음, 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음. 로켓 상단에 있는 거 뭐 그것만 남기고 몸통은 돌아오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게 이제 팔콘 9처럼 다시 수거가 수거하는 거는 가능해지면은 저도 비용이 네.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그 비용 세이브한 걸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쏠 수 있다. 이게 좀 재사용 발사체 좀 메인 그거 투자 로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고 재사용할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스페이스X도 엄청난 시도 끝에 첫 성공을 한 건데 이제 얘네는 이제 첫 시작이라 뭐 바로 성공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유일한 대항마다 이게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R 덱에서 이 뉴트론의 좀 로드맵을 제시한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극초음속 테스트 발사체라고 있어요. 훨씬 빠른. 네. 근데 이게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골든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제 위성을 쏴야 되고 이 위성끼리 서로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이 커넥트가 되기 위한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얘네가 검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골든돔 프로젝트 구축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로켓랩이 굉장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또 주요한 투자 로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돔 프로젝트 이 극초음속 테스트 발사체라 아까 중형 그 발사체가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거든요. 아무래도 훨씬 어려운 거니까 기술이. 그래서 이게 성공만 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개 좀 민간 발사체는 훨씬 수익성이 낮지만 정부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훨씬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을 얘네가 연달아서 수주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팩터를 보면은 백로그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3년, 24년에 정체돼 있다가 25년에 확 증가를 하고 26년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백로그 증가한 것보다 이 백로그의 가치, 밸류는 더 크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이 26년에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많이 할수록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발사체를 짓는 비용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사체를 지어놓고 2번 발사하는 거랑 여기서 200번 발사하는 거랑 고정비 절감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발사를 할수록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되고 가동률 같은 거네요. 수율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마진 비즈니스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재무 안전성, 건전성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고 26년이 뭔가 좀 초석이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뭐 뉴트론도 그렇고 발사 실패, 주가 하락, 매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트론이 발사 실패한다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장에 기대가 좀 많았는데 스페이스X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이게 시장이 너무 잘 알 것 같고 오히려 처음 발사했을 때 되면은 그때는 뭐 진짜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완전 날아갈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게 좀 시장의 중론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발사체에서 터지지만 않으면 그런 리스크는 있겠죠. 이런 고밸류들은 매수만 잘하면 맞아요. 매수 단가만 잘 잡으면 맞아요. 단가만 잘 잡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 좀 25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업황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미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6년은 더 큰 사이클이 온다. 그러니까 뉴트론 실패 카탈리스트.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좀 밸류만 좀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성장성 굉장히 가파라요. 네. 성장성도 굉장히 가파르지만 27년까지도 계속 적자가
적자가 지속이 됩니다. 25년까지만 봐도 이제 계속 적자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27년까지도 적자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다행인 점은 뭐냐면 현금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순현금 상태로 전환이 됐다 다시. 그래서 현금 유동성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적자를 버틸 여력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이 산업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이제 진행시키고, 또 제가 뉴스는 안 가져왔는데 그 발사체를 짓는 게 그 원자력처럼 이게 엄청나게 그 규제와 아무나 못 짓는 아무나 못 짓고 이 규제도 굉장히 많고, 발사체 옆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발사체를 짓는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타이트한데 패스트 트랙, 우리의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발사체 그냥 지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26년에는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밀어준다. 정책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지금 몇 년이 됐죠?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를 뭐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정부가 밀어준다, 혹은 정부가 싫어한다, 이거의 파급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밸류에이션인데 PSR이 60배입니다. 그래서 PSR 60배인 걸 보고 저는 이걸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밸류에이션을 봤거든요. 사야겠다 해서 실제로 샀어요. 네, 샀어요. 이게 좀 한 뭐 하루 만에 공부를 다 하진 못했으니까 샀다가 지금 수익률이 20%가 넘긴 합니다. 20%가 넘긴 하지만 팔았습니다 어제.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나 이거는 내 깜냥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펀더멘탈 공부하다 괜찮은데 하고 샀는데 밸류에이션 딱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처음에 이것만 봐도 근데 이 정도면 60배, 이건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스토리로 가는 애니까 스토리가 너무 26년에 장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만 봐도 그래도 버틸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뒷장에 보면은 스페이스X가 이제 26년에 상장이 예고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받았던 IPO 밸류가 PSR 한 60에서 68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25년에 엄청나게 발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52%가 스페이스X거든요. 스페이스X와 난 스페이스X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스페이스X가. 그리고 이제 지금 3,169대 위성을 배치를 했대요, 한 해 동안. 제가 그 뒤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안 가져왔지만 그 우주에 이 발사체 그냥 쏘는 발사 수가 또 중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또 우주에 하는데 그러니까 위성 톨게이트 같은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한 80%가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건 안 가져왔는데, 아무튼 스페이스X가 이 분야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랑 비슷한 밸류를 받고 로켓랩을 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X라는 비교 지수가 없었으면 오히려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가 이제 한 60에서 68배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한 30배면 사겠다. 30에서 40배 정도면은 사지 않을까? 상대 비교했을 때. 상대 비교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26년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매수는 예술. 알아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좋은 주식인 것 같고, 좋은 기업인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 좋은 주식인 것 같고, 26년에 또 쉽게 꺼지지 않을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뭐라 그래야 이 팬덤이 계속 있고 있죠. 사실 그 팬덤을 유지시키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정책도 그렇고 정부의 움직임이나 이 테마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주항공은 시리즈물로 만들기엔 되게 적합한 테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첫 기업이 로켓랩인데 로켓랩이죠. 아마 뒤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네. 여기서도 뭔가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을 거고, 네네, 여기서도 맞습니다. 뭔가 TSMC, 네. 여기서도 뭔가 숨어있는 기업들이 그쵸.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는 그날까지 이 시리즈를 계속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발사하는 애들보다 그 아까 말한 그
부품 파는 애들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우주 위성끼리 아까 통신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통신 기술 아무나 못 하거든요. 분명히. 못하죠. 한두 개 기업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고. 몇 명 생각나는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시리즈물로 좀 가져올 것 같고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깊이가 평소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못 올릴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일단 그냥 기업 하나씩 보면서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가볍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 아시는 거 많이 있으면 의견 많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